국회를 대표하는 원내교섭 일체의 단체는 그냥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제3신당을 뭐 이 조국 뭐 혁신당을 끼워서 해야 될 전혀 이유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불가 안 될 걸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그 조국 대표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선거를 좀 조국 대표가 좀 리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를 끌어내기도 쉽고 또 국민의힘 여당을 압박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예.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22대 국회는 대단히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조국 혁신당 12석이죠.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제 앞으로 국회가 다음 국회 열리게 되면 12석인데 그거는 20석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뭔가 발언권을 좀 강하게 갖고 협상력을 가지려면 20석은 넘어야지 교섭단체라는 걸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교섭단체입니다. 다른 정당과 협상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 숫자가 2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2석인데 교섭단체 20석 되려면 8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져오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길 쳐다보네요. 새로운 미래 소속이신 세종에서 당선되신 김종민 의원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혼자 외로운데 혹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잖아요. 뭐 우군 관계라고 통당 그러는데 여기서 의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꺼주면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지금요. 자,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평화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않으실까 그런 제안이 개인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김천영 교수님. 네. 교섭단체 꾸려면 8석이 모자란데 지금 김종민 의원 합류 가능성,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의원을 좀 빌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저는 두 가지 경우 다 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예. 여전히 어쨌든 당의 형태는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민 의원의 뭐 본인이 어떤 조국 혁신당에 가서 따로 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미래의 어떤 운명을 다 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의 행보를 결정하지 성급하게 뭐 복당을 한다거나 또는 조국 어렵다. 혁신당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결국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굳이 조국 혁신당의 의원 꺼주기까지 하면서 조국 대표의 몸집을 키워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국회를 대표하는 원내교섭 일체의 단체는 그냥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제3신당을 뭐 이 조국 뭐 혁신당을 끼워서 해야 될 전혀 이유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불가 안 될 걸로 교섭단체 구성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걸로 예, 보십니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그 조국 대표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선거를 좀 조국 대표가 좀 리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범야권의 어떤 아이콘 역할을 한 게 조국 대표거든요. 조국 대표 때문에 결국은 어떤 지민 비조 전략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떤 뭐 이 공천 갈등으로 실망한 어떤 야권 지지자들 끌어모을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국 대표가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예. 호남에서도 그 1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오히려 조국 대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 호감도를 표시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는 이번 총선 때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조국 대표 어떤 행보나 여러 가지 특검 추진하는 거나 이런 데 있어서 견제를 하고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정규환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새로 하나 등장하는 게 달갑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건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협력적 경쟁자적 관계라고 예. 하는 것을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의원 꼬주기 방식을 통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맞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공법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아무래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제1야당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175석의 민주당이 결국은 교섭단체 이 소위 이른바 기준 이것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20석인데 한 10석 정도로 낮추는 그런 걸 건 실제로 말씀하시나요? 2008년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논의 과정 속에서 예. 10석으로 낮추는 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의 약진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야권의 분열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선거 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범야권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화답의 의미가 아니라 실리적으로도요. 교섭단체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를 끌어내기도 쉽고 또 국민의힘 여당을 압박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예.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22대 국회는 대단히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오히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통해서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 예.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간 당위 약간 이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